지금 당장 노인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게 연금은 무슨 이게 당장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직업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대.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커리어를 찾아보고 싶지만 그러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그냥 있는데 그냥 딱 붙어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써야 될 때 안 쓰죠. 무조건 저축.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인 거죠. 일본은 비교적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한국은 더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 침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계부채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침체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한편으로 바보가 그 돈이 지금 550조가 저기 또 쌓여 있어. 국민연금에. 나중에 쓰려고. 지금은 굶어 죽지만 나중에 쓰겠대. 그럼 그 돈으로 그럼 어디다 투자해요? 기업에 채권 사줘. 주식 사주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야.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로도 안 들어가요. 요새 삼성전자 주식 값이 안 떨어지는 게 국민연금에서 그 기관 투자. 우리나라 지금 주가 받치는 게 다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50조 중에서 한 20% 정도니까 지금 20몇 퍼센트 더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100조 정도 되고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마 한 50조 정도 될 건데 이게 유통 주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신규 투자로 가는 돈이 아닌 거죠. 소비로 가는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식을 갖다 파는 사람은 누가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주식 팔았어.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주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뽑은 유격 훈련 조교한테 지금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왜 당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당하고 있어. 우리란? 국민들이. 근데 그것을 약자들만 당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현대 국가, 현대 사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놓고 다 관리들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원해서 의료보험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서 국민연금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 본 적이 없어. 강제로 뜯기는 거지.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계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메커니즘이 정당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정책 정당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표현하는 아주 근본적인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우리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대통령 하나 뽑으면 땡. 나머지는 관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만들어주면 고맙고 안 만들어주면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대학교를 동시대 사람 중에 대학교를 간 사람이 10%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갔으면 다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던 교육은 고등학교 때 교육. 교육당 교육은 뭐였냐? 집체 교육, 전제주의 교육, 유신 교육.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정치 교육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파고스가 된 이제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속 성장의 후유증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90년대 후에 김영삼 정권 이후에 대학교 진학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90년대 초에는 한 20%였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막 50%, 60%, 80%가 지금 요새는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한 70%인데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20년 사이에 엄청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40대에 있어요. 그 윗세대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단순한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종북이니 뭐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 30대, 40대의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는 단순하게 투표만이 아니라 이런 그 모든 나라 다 갖고 있는 필요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끼워 넣기 시작하는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의식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직할 거냐. 원래는 조직이 원래 정당을 통해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정당은 계급으로부터 위리가 돼 있어요. 왜?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비정규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조직을 하는 방법은 꼭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 각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중앙 집권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씨가 말하면서도 겁나네. 문재인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체계도 중요해. 지방 분권에 관련된 것도 개헌으로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 분권으로 이건 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연방 국가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개인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0%까지는 다 지방 정부가 가져가요. 그리고 남는 돈만 중앙 정부한테 줘. 응? 한국은 다 뽑아가지고서 다시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지방 정부가 미니멈 30은 다 우선 자기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퍼센티지가 다르나? 똑같으면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모은 재원을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시의회가 됐든 뭐 도의회가 됐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도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예산 빼오는 거. 아니면 뭐 관료들한테 귀찮게 위생검사 나온 데 맡기 위한 시의회 감투 같은 데 쓰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데 중앙 집권에서 있었던 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분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전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안 하고서는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는 또 없어요. 공사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댓글들이 달려서 네. 그 국민연금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없애자,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된다, 4대 보험도 이참에 다 폐지하자. 아니죠. 내가 돈 내는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수익률도 높고 이게 안정되고 운영되는 게 중요한데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낸 돈으로 어른들에게 드리자는 합의를 못해서 그렇죠. 내가 내고 30년 있다 내가 찾아먹는 구조로 가서 생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같은데 거죠. 네. 조금 설명을 연금이 없어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애면 안 되고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현재 여러분들 월급의 9%를 띄어요. 9% 그렇게 많이 중에 띄나? 반은 회사가 내주고 반은 자기가 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그 시대의 노인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모아서 쌓아놓는 방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갔느냐? 관료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저축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응? 1988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노태우 정권 때 들어온 건데,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 말고 또 공무원들은 또 지들끼리 따로 또 연금을 만들어놨어. 네. 그 전부터 훨씬 따뜻하게 잘 돼 있어요. 따뜻하게. 나머지 국민들은 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돈은 국민들한테 안 줘. 쌓아놔. 쌓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어디다 쓰고 싶은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 말하자면 사회복지 사업에 쓰면 안 된다라는 또 이상한 또 착각에 빠졌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쌓여있는 앞으로 더 쌓아가게 되는 이 국민연금을 빨리 허물어야 돼. 빨리 허물어서 지금 있는 노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자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서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내가 또 나이가 들면 먹고 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은 알 바 없고 9% 뛰어간 곳은 내가 나중에 이제 챙길 거니까 어디 뭐 누구한테 쓰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장기적인 있어요. 시각이 이게. 없는 거지. 네. 그런 그러니까 정책. 제가 들었던 얘기도 이제 2030년이 되면 이 국민연금이 3,000조 네. 수준으로 모인다는 건데,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주식에 갖다 넣는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모르느냐 알아요. 근데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걸 일을 잘하면은 뭐 내가 연임이 다시 돼 대통령이? 아니야. 나 5년 하고 아무나 나가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5년 동안에 득식을 두드려 맞고 살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그다음에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그 결과를 1, 2년에 못 받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체제 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위 간과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60살 이후에 경제 생활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네가 갖고 와봐 대책. 미치겠는 거죠. 지금 당장 노인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게 연금은 이게 당장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직업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대.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커리어를 찾아보고 싶지만 그러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그냥 있는데 그냥 딱 붙어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과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계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메커니즘이 정당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정책 정당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표업하는 아주 근본적인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우리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대통령 하나 뽑으면 땡. 나머지는 관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만들어주면 고맙고 안 만들어주면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대학교를 동시대 사람 중에 대학교를 간 사람이 10%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갔으면 다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쓸 때 안 쓰죠. 무조건 저축.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인 거죠. 일본은 비교적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한국은 더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 침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계부채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침체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한편으로 바보가 그 돈이 지금 550조가 저기 또 쌓여 있어. 국민연금에. 나중에 쓰려고. 지금은 굶어 죽지만 나중에 쓰겠대. 그럼 그 돈으로 그럼 어디다 투자해요? 기업에 채권 사줘. 주식 사주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야.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뽑은 유격 훈련 조교한테 지금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왜 당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당하고 있어. 우리란 국민들이. 근데 그것을 약자들만 당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현대 국가, 현대 사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놓고 다 관리들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원해서 의료보험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서 국민연금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 본 적이 없어. 강제로 뜯기는 거지.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어떻게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로도 안 들어가요. 요새 삼성전자 주식 값이 안 떨어지는 게 국민연금에서 그 기관 투자. 우리나라 지금 주가 받치는 게 다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50조 중에서 한 20% 정도니까 지금 20몇 퍼센트 더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100조 정도 되고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마 한 50조 정도 될 건데 이게 유통 주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신규 투자로 가는 돈이 아닌 거죠. 소비로 가는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식을 갖다 파는 사람은 누가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주식 팔았어.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주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